전서 태산각석에서는 피력이 굵기가 일정했죠. 굵기의 문제에 있어서 굵기가 태산각석에서는 일정했는데 피력의 굵기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굵기가 대체로 굵은 데서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는 데서 굵게 나오는 것도 들어 섞여져 나옵니다. 이 굵기의 문제라는 것은 서예 용어에서는 이것을 보통 조세라고 이야기해요. 조세, 굵고 가느다는 뜻입니다. 굵고 가늘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에 굵게 하고 중간에 끝하고 굵기가 다르게 된다는 거죠. 대체로 보시면은 머리 쪽의 부분이 상당히 굵고 뒤쪽으로 내려갈수록 가늘게 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 굵고 가늘기의 변화라는 것은 아마 해서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째, 서령인사기에서는 태산각석과는 달리 첫째, 굵기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이 또 한 가지 첫째 특징이고, 둘째 보면은 이 글씨에 태산각석에서는 수평수직이라 그랬죠.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이 서령인사기에서는 가로액과 세로액이 바른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경사가 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로액은 약간 우측이 올라가고 세로액은 우측으로 오면서 약간 외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 문제가 있습니다. 경사. 이 경사라는 것은 서예 용어로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기정이라 그래요. 기정. 기는 삐뚤다는 뜻이고 정은 바르다는 뜻이죠. 피력이 약간 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액이 이렇게 오는 거하고 세로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수평수직을 기준되는 핵인 경우에는 수평수직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면은 가로액이 오른쪽으로 약간 올라가고 내리끄는 핵이 들어 바깥으로 외반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산각석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자,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은, 자, 이런 핵들이 있죠. 이런 핵들은 태산각석에서는 거의 일자로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바깥으로 외반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핵도 그렇고, 이 풀 청자에 나오는 이런 것도 거의 태산각석에서는 바른데 이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런 핵 같은 경우나 요런 핵 같은 경우죠. 요런 핵 같은 경우에 있었어도 수평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딴 핵을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핵들도 또우자 같은 경우도 태산각석에서는 이거 그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창석에서는 우측이 올라가면서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속도의 문제가 있는데, 속도, 필속입니다. 필속. 붓을 움직이는 속도가 태산각석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돼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태산각석에서는 속도가 이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태산각석이나 오창석의 서령인사기도 전부 다 종이에 쓰는 것을 돌에 새겨서 탁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돌에다가 새겼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태산각석에서는 왜 속도가 잘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글씨를 그래 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붓의 속도에 따라서 이 태산각석에서는 보면 이게 획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오창석의 서령인사기의 상당 부분에서는 이것이 깨지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깨지는 이른바 파획이 나오는, 깨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피력이. 그건 결과적으로 깨진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필속이 빨랐기 때문에 붓이 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태산각석은 한 일자를 끄면 거의 일정한 속도로 끄어지는 데 비해서 오창석의 서령인사기에서는 이게 처음에 오다가 뒤에 오다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속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보다도 아랫부분이 먹이 다소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속도가 빠름으로 해서 속도의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의 문제는 서의 용어로서는 보통 이제 이 지속이라 그래요. 지속. 지자는 늦다는 뜻이고 속은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속의 변화를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필의 속도보다는 수피로 갈수록 붓이 빨라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운필상에 있어서 전절의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전절이란 것은 방향을 전환할 때 선조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기역자를 하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가느냐, 이렇게 이건 절이죠. 이건 전인데 어떤 식으로 곡선으로 바뀌느냐 직선으로 바뀌느냐는 거죠. 이렇게 각을 이루면서 하는 것을 절이라 하고, 각도 없이 둥글게 원형으로 가는 것을 전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피력이 둥글게 나타나고 요거는 피력이 모가져 가지고 나타나죠. 요것은 직선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요거는 곡선적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전을 했느냐 절을 했느냐, 방이냐 원이냐 곡선이냐 직선이냐, 이거는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산각석에서는 이 각이 진 게 없습니다. 모가 진 게 없어요. 모가 진 게 없고 전체적으로 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오창석의 서령인사기에서는 부분적인 필요에 가서 특히 우측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지 않고 이것이 올라가면서 밑으로 꺾여서 각을 모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여기 보면 그 많이 나오죠. 첫째 자부터 여기에 각이 져 나오죠. 여기하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데도 사실 각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밑에 이런 현상, 이러한 현상에서 각이 져 나온다는 것이 또 창석의 서령인사기에서만 보이는 태산각석에 비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나열하지 말고 5개 정도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산각석에서는 획과 획 사이가 지나가는 획과 획 사이에서 지나가는 이 간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간격이 일정한 데 비해서 창석의 서령인사기에서는 다소 간격의 변화를 준다는 거죠. 간격의 문제인데 피력과 피력 사이에 간격의 문제인데, 간격을 좀 넓게 띄우기도 하고 좁게 띄우기도 하고 해서 약간 피력 사이에 균제한 미를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간격의 문제를 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소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는 성글다는 뜻이고 넓다는 뜻이고 밀은 촘촘하다, 빽빽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피력이 태산각석에는 똑같이 나오는데 서령인사에게서는 다소 차이가 있게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대체로 봐서 이외에도 길이 문제, 장단 문제도 조금 차이가 있고 하는 게 나오지만은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이 5개를 한목 적용해서 글씨를 쓰기는 처음에는 초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태산각석의 기준을 해서 굵기도 일정한 굵기로 써보다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되면 처음에는 굵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써보고, 그리고 경사가 어떠냐는 면에서도 또 따로 살펴보고, 붓의 속도가 어디에서 빨라지느냐 하는 것도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해를 해나간 연후에 전체적으로 이 5가지 요소를 이해를 하면서 글씨를 써내려가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관점을 살펴보시고 이 서령인사기 이외에도 다른 법첩을 쓸 때는 일단 첫째,
그 필액의 기본 성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외에도 한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 임수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창석의 서령 인사기에서는 이러한 5가지 관점에서 태산과학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면서 글씨를 써 내려가면 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 써놓은 글씨를 이렇게 보면 그죠? 자,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첫째 여기에 보면은 기필의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해서필이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끝이 뾰족한 것도 여기 있어요. 실제로 창석의 서령인사기 보면 기필이 뾰족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뾰족하거나 기필의 각도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필은 전체적으로 태산각석에 있는 둥근형으로 그대로 써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창석이 같은 대가들이 여러 가지 필체가 섞인 깊이를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서의 기본 깊이와 수필을 지켜주면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올 때 뾰족하게 보이죠. 이런 것은 이런 뾰족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기필과 수필이 이렇게 둥글게 있죠. 아주 시작이 둥글게 나오도록 이렇게 필액을 운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해서 필액이 창석의 그 서령인사기에서도 기필이 이렇게 각도가 해서 필액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서 필액에 준해서 써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써내려갈 때 쭉 가서 이 보면 끝이 뾰족하게 빠져가 있는 것이 있죠. 역시 일부러 뾰족하게 처음부터 쓰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그냥 일정하게 쭉 써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굵기 조절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굵기를 시작을 누르고 끝을 다소 뾰족하게 하는 그런 것을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나오는 물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물 숫자라는 것은 태산각석에서는 거의 이렇게 완전 평행으로 이렇게 나오죠. 완전 평행으로 나오는데 이 서령인사기에서는 약간 전체가 경사가 더지면서 요 획이 완전 평행이 아니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넓어지고 들어 부분이 꼬부라지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태산각석에서 준하되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틈들이 조금 더 넓게 넓어진 밑으로 올수록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요런 물소 같은 경우는 이 균제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래 보면 좀 경사가 안 맞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돼서 좀 불안한 감이 있는데 그 기본 골격은 태산각석에서 나오는 평행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서 밑을 조금 더 넓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매산자 같은 경우는 전체가 시작이 전부 다 해서 필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둥글게 해주는 것이 처음에는 바람직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글씨를 써내려가면서 필액이 그렇게 이해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떻게 짜여졌느냐,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왔느냐, 그죠? 닮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잘 많이 쓰면서 옆에 대놓고 이제 살펴야 됩니다. 본인이 쓴 글씨를 다 쓴 다음에 법첩을 옆에 딱 대놓고 아주 조금 상세하게 무엇이 좀 문제가 있느냐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냥 써가지고 뭐 수정해 주십시오 하면은 여러 번 수정을 해도 똑같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써놓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쓴 글씨와 법첩의 글씨가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센치와 자하고 콤파스, 각도기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재보는 것도 비교적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쓴 필액과 원필촌이 어떠한 몇 프로 정도 닮았느냐, 그죠? 길이를 재볼 수도 있고
두께를 재볼 수도 있고 각도도 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피력을 잡아서 내가 본인이 어느 만큼 정확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면요. 자, 이 흑토자의 경우에는 가로 두 개의 가로니까 세로역이 있는데 이 전체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와 밑에 길이의 비례가 어떠냐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흑토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전체 길이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어떠냐를 재보면 되겠죠. 자,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단 말이죠. 그죠? B가 같으면 이 A와 B의 비율이 책에서의 비율과 본인이 쓴 것과의 비율을 한번 재보십시오. 자로 재가지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나눠보면은 프로테이지가 나오죠. 그러면 점수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정한 글자를 빼서 길이의 비교를 한다든지 각도의 비교를 한다든지 굵기의 비교를 해보면은 본인이 쓴 것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을 할 수도 있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을 할 수도 있고 간격에 있어서 이 간격과 이쪽 간격과 이쪽 간격의 상대적인 비율을 또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 유튜브의 성격상 여러 사람의 글씨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이 나자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하는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본인이 수정을 해서 이제는 어지간히 됐다 싶을 때는 한번 그 법첩의 글씨와 본인의 글씨를 같은 크기로 확대해서 한번 위에 한번 놔 보십시오. 비교를 해보면 정확한 답안을 스스로 얻을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피력이 일단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의 문제는 본인이 어느만큼 관심 있게 정세하게 관찰하고 수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령인 사기가 제가 지금 앞부분에 몇 분 안 초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나중에 다시 다음 교정 시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